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센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오히려 크게 미국 시장 좀 올랐고요. 우리 시장도 따라서 올라갔지만 좀 힘이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시장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시장은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을 잘 안 믿는 것 같고요. 이제는 네. 금리 인상 얘기가 좀 식상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저도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근데 6월 15일 날 네. 그 50bp 하는지 75bp 할 때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노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이 월마트 주가 보셨어요? 네. 하루에 11% 맞아요. 빠지는 거. 그러니까 기술주 뒤편에는 이제 월마트가 우리나라 이마트 비슷하게 이제 그렇죠. 생활, 이마트도 예, 안 예. 좋았고. 근데 이 주가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흘러내리다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50 최저가 수준까지 급락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거래량도 터지고. 월봉으로 보면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이. 그러니까 월마트가 기술주를 따라간다? 네. 그 성장주를 따라간다? 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월마트가 그동안 60불에서 160불까지 추세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에 여러 가지 중국 물류 쇼티지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커졌다면 이렇게 급락한 원인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이제 돈값이 비싸지는 세상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예. 그렇죠? 이제는 저금리, 그러니까 거의 저금리 시대의 10몇 년의 그 에너지가 이제는 고금리 시대로 가는 돈값이 비싸지면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시대로 갈 거고, 그러면 그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다른 걸로 극복해야 되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 시장, 실물 시장, 그다음에 요새 아주 난리 나는 코인 시장,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더 엮여갖고 망가지는 게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월마트의 급락은 저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도 부러지겠구나, 미국 시장에. 그래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 뒤에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물류의 중단 여러 가지 갖고 네. 실질적으로 그 월마트에 판매되는 에너지 이거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미래 성장성이 감소할 거를 예측하는 하나의 그 시작이 이런 형태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옛날에 이런 프로 보셨어요? 어떤 프로요? 미국에서 중국 물품 없이 살아나가기?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없이. 네. 예, 중국 거의 불가능. 본 적은 없지만 예.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 네.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오시는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저는 조목장이 계속되면 주도주가 좀 재편되겠구나.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예. 우리와 뭔가 이제 협상 얘기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선물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콜라보라든지 힘을 합치자라는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택공장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리허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재료가 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근데 그게 곧 저는 이제 진짜 소부장 그동안 그 축사발랐던 소부장이 이제 뭔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그냥 냉정해 보면 우리나라 협박하러 오는 거거든요. 빨리 들어와. 빨리 투자해. 빨리 일자리 창출해. 11월 내가 중간 선거 질 수 없어.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녀도 우리나라만큼 가까이서 미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룹의 사이즈 갖고 있는 게 우리 현대차 그룹, 우리나라 그룹들은 다 이제 그렇죠. 끌고 갈 거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피를 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피를 보는 나라 네, 어딜까요? 저는 베트남, 동남아 같아요. 베트남. 음, 요새 베트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으로 만약에 삼성전자나 LG그룹이나 현대차가 한다면 그 세계 공장의 여러 가지에서 베트남을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삼성 밸류체인이나 현대차 밸류체인이나 모든 게 중국은 노이즈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단가도 올라가니까 이제 동남아로 내려와서 거기가 거점이 CPTPP를 이용해서 베트남을 네. 통해서 미국과 중국 싸움은 이제 뒤로 해갖고 베트남 CPTPP를 이용했는데 이제 미국으로 본토로 들어와가 이제 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서 날리는 하나의 일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EF. 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이거에 이제 같이 할 거다. 24일 날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기로 있죠. 이제 윤석열 네. 정부는 최종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왕이 부장이 협박을 또 하는 거죠. 너희들 가입하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또 이게 또 중국 연골고리에 관련된 소비.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리오프닝 뭐 여러 가지 하지만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대만을 건드리나 또 우리가 우클릭 됐을 때 제2의 공격이 들어오나 이것까지 최종 확인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 그러면 왜냐면 네. 이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그 RCEP이라고 하는 요 파란색 공간, 그 다음에 이 CPTPP, 이제 우리나라도 요 CPTPP 이제 참여한다는 게 요 빨간색 공간. 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IPEP가 또 들어와서 여기 우리 한국이 들어가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략은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다 껴서 네. 여기 막히면 이쪽을 뚫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거는 또 우리나라가 힘이 셌을 때 에너지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갔을 때 얘기인데 만약에 갖다 얘기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쪽 눈치도 못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끼어 둘 있는 다 거죠. 너크레카 형상이 나와갖고 네. 오히려 마이너스 되면 그러니까 잘 들여다봐야 될 거야. 마이너스 되는 섹터와 업황은 뭘까? 그 다음에 그나마 요 틈새로 그나마 살아남거나 갈 수 있는 색깔은 뭘까?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힌트를 주세요. 저는 그게 밸류체인 같아. 그게 갈 주도적으로. 업종과 좀 안 좋아진 업종. 그쵸? 안 좋아질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소비주. 소비주. 예, 중국과 연결된 최근에 이제 그런 징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한알령이나 리오프닝 되면 환호할 만한 종목들은 오히려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백화점, 호텔, 면세점, 네. 화장품 이런 쪽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들에 다 연결고리가 해서 이거는 잘못하면 숏 걸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좀 주의해야 되고. 예. 네. 롱으로 이제 저는 그동안 죽었던 이제 DB하이텍이니 칩셋 미디어니 그 다음에 소부장의 장비주냐 왜냐하면 미국으로 투자할 때 밸류체인이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형주는 아니에요 아직도. 아직도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 밑에 밑에 단의 밸류체인들. 그게 네. 이제 부품단을 건드리니까 주도주가 재편되는데 IT로 가는 게 아니라 부품단으로 가나 그런 또 흔적이 나오니까 최근에 DB하이텍이 6만 한 4, 5천에서 지금 7만 4천 원까지 흐름 계속 좋더라고요. 올라오고 네. 그다음 KH바텍이라든지 이 IT에서 뭐 대덕전자를 고점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32, 3만 원 LG노텍 그다음에 코리안 서킷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되는데 그동안 좋은 것들은 뭐 눌림목적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데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밑에 단에서 이제 순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번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하나의 그 분명히 현대차 정기선 회장님 만날 거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만나서 또 평택 가고 이게 다 간단히 얘기해서 또 현대차는 미국의 전기차를 거기서 생산해 갖고 미국 시장을 커버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전기차 연결고리의 밸류체인 자동차 부품단들 그렇죠. 뭐 SL이든 이제 벌써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또 먹거리 농업 이렇게 해서 농업주라든지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움직였다면 네. 저는 그거를 어제부터 다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환의 관점에서 그쵸. 이제 올랐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대표적으로 농업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이제는 좀 또 빠르게 옮겨볼 시점인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인해서 밸류체인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러면 네. 저는 이럴 때 이렇게 2,000개 종목에서 이 품목을 막 물어봐요. 이렇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일 때 어떤 종목이 올려서 여기서 3개만 찾아내자 초기 조건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효성 OMB, 경농, 선진, 조비, 사조동화원, 남해아, 아시아종면, 농우바이오, 그다음에 그린플러스, TYM 이런 것들을 딱 해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쭉 한 게 처음은 효성 OMB가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120 밑에 역배열에서 정배열해 갖고 121에서 저점에서 38% 올라간 걸 여름에 1단계, 네. 61%를 2단계, 더블 가면 3단계. 지금 더블 간 것도 그래서 이렇게 시차가 다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효성 OMB가 7,000원에서 18,000원. 그 다음에 TYM은 뭐 더블 이상 갔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가 투기주들이 더 많이 갔어요. 우량주보다. 그리고 농우바이오 9,600원에서 14,000원. 그래서 이게 2월 달에서 4월 달에 꽃이 피다가 이번에 눌목주 딱 가는 그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짱돌 아시아 종묘 마이너스 그렇죠. 루이즈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징후 같아요. 어떤 징후요? 아시아 이제 또? 종묘 네. 자체가 개별 악재인데 이런 것들이 요 시점에 딱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DB하이텍이 치고 나가는 거 보고 SL 치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또 하나 그 그물망 종목들 샘플링은 DB하이텍,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요게 또 왜 이러냐 옆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칩셋 미디어 쪽에 클릭을 한번. 네. 아이고 이거 또 잘못 누르면 나 아하하. 이거 좀 잡아주세요. 아이고 네. 말로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니요 눌러야 돼 아니요. 또 눌러. 다시 여시죠. 예, 예. 네, 네. 그래서 네. DB하이텍은 약간 그 중간에 그 허리에 관련된 종목 같았어요. 허리에 관련됐다? 예. 허리에 관련됐다? 그러니까 주도주 네. 어떤 패턴이 나올 때 네. 선도주가 나와요. 치고 나가고. 네, 선도주가. 네. 그게 LG노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신텍 이런 쪽 라인들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중간급이 이제 DB하이텍, 칩셋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네. 직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박스로만 움직였어요. 지그재그. 그래갖고 시장에서 이제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그 설명하기 딱 좋은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작년 10월, 11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노텍, 칩셋 미디어 DB하이텍 여기서는 칩셋 미디어는 작년 11월, 12월에는 더블 갔었습니다. 그런데 LG노텍, 코리아서키트, 주성인재현이 여기에 이제 대덕전자, 심텍을 위에서 올려놓고 고공행진하는 과정에 요 밑에 단에 그 하단에 있는 그 후발주들의 순환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꺾여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너진 거거든요. 네네. 하나씩 보면 이게 대덕전자입니다. 아, 차트 정말. 예. 대단하죠. 이게 네. 1등. 그 다음에 선도하고 있는 대덕전자. LG노텍은 네. 작년 12월 달에서 눌목 주고 고점 돌파하는 척가 다시 왔어요. 네. 그래서 40만 원, 3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 18만 원짜리 더블 만들어 놓고 지그재그. 그래도 고공행진이거든요. 심텍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2만 7, 8천에 사서 3만 2, 3천에 팔면 정답. 네. 근데 고점은 돌파 못하는. 근데 이제 중간이 이제 DB하이텍. 작년에 8만 5천원까지 갔다가 요번에 6만 한 2, 3천원까지 ABC로 급락을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정도다. 예, 이게 이제 중간, 중심. 네. 그래서 저는 요번 장은 주도주 재편은 삼성전자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쪽의 에너지의 밸류 체인이 순환이 되면서 올라가면 이제 아까 얘기한 밑에 단도 커버가 돼야 돼요, 이제는. AD 테크놀로지, SNS텍, KH바텍. 뭐 KH바텍은 요새 움직임이 좀 있어요. 폴더폰 네네. 연결고리로.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선순환이 나오나. 지금 칩셋 미디어하고 DB하이텍은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DB하이텍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칩셋 미디어는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KH바텍은 완전히 그냥 역별해서 밑바닥에서 지금 그 18,400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한 3, 4천 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역별이 정별되면서 2만 7, 8천 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에는 이제 폴더폰이 이제 펼치기 폴더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힌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에너지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그래프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네요.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단은 SL이 이제 치고 나와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것들은 또 뭐 LS 일렉트로닉 뭐 등등등등 뭐 네. EG 뭐 수소 인프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밸류 체인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한 축은 IT의 부품단 밸류 체인, 한쪽은 자동차의 부품단. 네. 요게 가지는 게 주도주 재편의 순환이 나와. 부품단이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IT와 자동차의 부품단. 아니, 왜 그러냐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에너지가 아니에요. 아직은. 계속 롱숏만 하는데 파생 시장 통해 갖고요. 나스닥 올라오면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나빠지 뺐다 올리고 그러면서 파생 시장 갖고 꼬리 흔들게 하는데 그리고 사이즈가 나오지도 않고 그럼 프로그램 매수라도 차익 매수에 들어오면 괜찮을 텐데 맞아요.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단에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 뺑뺑이만 돌리는 장이니까 그 에너지도 체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정리해보면 중국하고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확인하고 하자 해서 피하자. 그래서 중국 소비주 일단 특히나 네. 뭐 리오픈이 됐던 네. 카지노가 됐던 뭐 화장품이 됐던 이거는 2, 3분기 실적 확인하자. 실적 확인하고 가자. 일단 지금은 관망 스톱. 왜냐하면 네. 나빠요. 뭐 규제가 나요. 그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실적은 대충 7월 달에 나와요. 그러면 5, 6 이 한 달 반 내지 그 2달 동안은 잘못하면 한번 여기서 20, 30%더 두들겨 맞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 봉쇄 완화 소식은 별 영향이 없나요?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봉쇄 그게 우리가 리오프레이에서 그 호재와 같이 겹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짤게요. 네네. 미국과 중국이 안 싸워요. 그래서 서로 보이지 않게 야 우리 여기서 더 싸우면 다친다. 11월 중간선까지 좀 휴전협정 맺자. 관세 인하해 줄 테니까 뭐 니네들도 좀 우리 인플레이션 문제 심각하다. 좀 커버를 해줘서 물류가 좀 자유롭게 돼서 니네들 봉쇄하는 거 좀 풀어주고 뭐 이렇게 대신 러시아하고 뭐하고는 글로 가지 마라. 이런 서로들의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이런 화해 무드가 나오면 시나리오. 이거 시나리오예요. 네. 그러면 간단히 해서 소비주가 오히려 선도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샘플링을 하나 할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HYH. 여기다가 화장품의 대표 아모레퍼시픽. 뭐 요새 횡령 사건 나오고 코인 때문에 난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지노. 뭐 여행. 여기 여행. 요렇게 세 가지. 아시아나항공, 아모레퍼시픽, 롯데관광개발이든 뭐 이런 게 딱 놓고 얘네들이 에너지가 올라가면. 같이 커지고. 같이 커지면. 네. 근데 오히려 더 월마트까지 짱돌 나오면. 아니면 여기다가 똑같이 호텔 신라 백화점, 면세점, 여행, 하나 투어 이런 거 놓고 시장한테 물어보자고요. 그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뺏는 에너지의 숏이 다른 롱을 만들 거예요. 그 롱이
자동차 부품단, IT 부품단. 아직 대형주는 아니다. 그게 간밤에 네.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잘 갔어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오르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을 그렇게 기대만큼 또 못 썼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징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아니 미국 시장 그 IT를 충분히 삼성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면요. 파생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1,000원에서 2,000원 갖고 꼬리 흔들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337 저점 찍고 지금 350일까지 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65,000원, 7만 원에서 갇혀갖고 왔다 갔다가 만약에 2,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7월 중초 그러면 이게 그냥 박스에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그래 이번 2,550에서 가봐 찍었다. 2,700을 못 돌파하는 거야. 네. 그럼 옆으로 눕는다고요. 근데 눕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괜찮은데 어떤 시가상점들은 그때부터 빠지고 이게 롱숏이 자꾸 갈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노상 그냥 보면 3% 5% 올랐다가 3% 5% 빠졌다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 행동도 못하는 그런 꼴이 나온 거고 그 사이에 종목만 그냥 순환인데 그동안에는 약간 농업 그 다음에 약간 저 정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면 여기서 이제 정책도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면 스마트 이제는 결제 보안 시스템 자율자동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 밸류체인 연결된 부품단 그리고 이걸 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로봇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 일반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또 오늘 로브로브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의 개별 뭐 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밑에 단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굉장히 인적 자원도 늘리고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물론 좀 뒷심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단기성인 또 테마로 봐야 됩니까? 삼성전자는 안 움직이는데. 단기성 테마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새 30% 이상 올라간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미리 길목치가 30에서 55면 그냥 때려버려야 돼요. 또 기회 줍니다. 아니면 종목을 바꿔버리든지.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분산해갖고 길목치기 기다리는데 이거를 일반 투자자가 찾아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저께에서 오늘로 딱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는 며칠 딱 나오니까 시장에 그 매일 제가 사진 찍어놓고 수치를 계속 비교해 보거든요. 바뀌더라고요. 그동안 흐름이. 갔던 네. 주도했던 네. 내수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은 때리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부장 쪽에서 이제 새로운 거기서 로봇주도 땡기기도 하고 수급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반응 속도를 보듯이 제가 그 격자 모델을 한 모니터 2개는 어떤 샘플이 나오면 거기에 예를 들어 로버 관련된 한 3개, 5개.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거, 스마트 결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5개씩 샘플링 해갖고 이 완전히 격자 모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거래를 딱 보면 빠르락 뭐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막 나올 거 아닙니까? 한눈에 보이겠네요. 이게 보면 네.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어디가 막 움직이는 데가 딱 나와요. 네. 딱 들여다보면 어제부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용 부품단. 그렇죠. 이제 그쪽이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DB하이텍을 예, 비롯해서. 플러스 네. 반응. 마이너스 반응이 그동안 그때 농업주예요. 네. 뭐 일부 사조 뭐 관련된 좀 몇 가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삼성전자만 조금만 올려주면 돼요. 한 7만 원 근처. 그러면 삼성전자 한 5% 오를 때 여기 3배에서 5배 순환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장이 이제는 IT 부품단에서 나올 것 같아서 아까 설정을 이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더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딱 3개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DB하이텍은 이미 기본으로 정했고 네. 칩셋 미디어 요쪽을 요렇게 칩셋 미디어 CIS A 프로. 그 정도 좋게 예. 보십니까? 아니 아, 그래서 여기서 네. 먼저 가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돌려요. 음. 그러면 이제 또 저 밑으로 뭐 KH바텍, KMW, SN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지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요. 그게 7월 한 5일이나 7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예요. 50bp든 뭐 빅스텝 75bp든. 그리고 우리 금통위 일정 아세요? 금통위 일정. 예. 아니요. 이번에 자세히는 5월 지금. 26일에 네. 있는데 설마 또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겠죠. 뭐 빅스텝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여기서는 선제적 대응은 아닐 것 같고 새로운 총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네. 6월 15일 날이 연준이 이제 그렇죠. 50bp나 75bp니까 그때 7월 13일, 14일인가 그때가 이제 우리가 금통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빅스텝 할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여기서 25bp보다 그때 한 번에 50bp로. 아. 네. 그러면 또 이게 또 갖다 얘기해서 우리도 시중 금리가 거기 속도, 부채 비율, 또 마이너스 금리가 올라가면 부정적인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엮여서 또 시장을 또 그럼 우리나라도 가처분수도 굉장히 줄어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돈의 파워가 네. 점점 작아지는 그 과정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월급이 쪼그라든다고 그럴까? 그런데 요새 코인에서 망가지신 분들도 많고. 아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영끌의 집산 잡으면 또 나가야 되는 이자 비율은 자꾸 올라가고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자 내야 되는 건 줄어들고 내가 들어오는 소득은 가서 좀 풍요로운 어떤 플로우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역사이클에 걸리는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대형주 위주가 아니라 우량주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이 빠르게 되는. 아까 농업재에서도 그렇죠. 뭐 사조 동아하고 동양물산이 제일 속도가 급하고 그러니까 잡주장, 예, 투기장. 그러니까 우량주를 끌고 가지 못하고 이것도 어떤 생리로면 갖다 해서 자산운용사나 자문사나 ETF나 여러 가지 상에서 이게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교체 과정에서 네. 의사결정의 승부를 안 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대형주는 저는 도장 결정권자들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바뀌는데 한참 걸릴 것 같고. 이 얘기 좀 여러 번 하셨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종목은 교체가 될 것 같은데 대형주보다는 그 안에서 중소형, 또 소품단. 중소형주 내에서. 그리고 그래서 한번 볼래요. 여기도 약간 저가 투기를 꼭 하나 넣을래요. 네. 질이 나쁜데 수익률은 얘가 더 좋은지. 그러니까 사실 뭐 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내고자 지금 주식장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돈의 효율성 측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근도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도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하나는 골라보겠다. 근데 너무 많잖아요. 하나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그 고른 게 안 올라가면 그것도 참.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단이든 그럴 때 역별에 있어야 돼요. IT 부품이든 자동차 부품이든 예, 역별 지금 쌓아야 현재. 돼요. 예. 그리고 가격대로 좀 봐요. 네. 3만 원, 2만 원, 1,000원 이렇게 1,000원대, 만 원대, 3만 원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딱 샘플링 해갖고 HY축 Z에서 그려갖고 에너지를 볼래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아니라 1,000원. 그러니까 1,000원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쩌면 SF 반도체. 그 다음에 뭐 A 프로나 그 다음에 또 뭐 CIT 요게 이제 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요. 2, 3만 원대. 그러면 거기에선 조금 또
좀 비싼 게 나오고 5만 원짜리 이상은 안 할래요. 이렇게 그래 놓고 3개만 딱 선택해 놓고 이거는 운에 맡길래요. 그러니까 샘플 압축하는 데까지는 네. 시장 판세를 보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농업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양물산이나 그 사조 동아원이나 그 다음에 효성 OMB나 이런 것들은 내가 우량주로 생각하는 게 조비거든요. 소비는 수익을 안 줘요. 비료. 예. 네. 올려놓고 그러니까 마치 지하와 관련된 조세 특수건설은 7,000원에서 10,000원 더블 게임 나왔는데 동아지질은 이게 곰바이 그러니까 같은 속사 내에서도 이게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회사는 우량하면 뭐예요? 수급 안 들어와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안 나오면 우리는 올라서 시세 차익을 먹는 게임인데 그렇죠. 회사만 건실하면 뭐해? 뭐 삼성자 꼴이죠 뭐.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인데 수익 안 주고 계속 물리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 운빨이 필요해요. 일단은 샘플링을 몇 개, 한 3개, 4개 정도 해놓는 그 과정에서는 시장 흐름 자세히 보고, 차트도 보고, 지금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도 보고, 보면서 하지만 일단 골라놓고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실 운이 좀 작용한다. 예, 운도 네. 작용하고 한 종목 몰빵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 그거 안 갈 수 있거든. 같은 농업 섹터인데 그거 안 가고 만약에 같은 농업사에서 이번에 아시아 종목만 찍어 보셨어요. 그러면 뭐 망가진 거지. 오히려 다른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세력을 하면 한 종목당 1억 투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2, 3천씩 그러니까 한 종목을 3천 사는 것보다 1,000, 1,000. 아니면 뭐 1,500, 1,500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난 1억 갖고 이런 세력주 할 때 그러면 대충 2천, 2천, 2천 뭐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 현금. 이렇게 해서 분산해 갖고 대신 먼저 간 거 있으면 목표에 닿으면 이걸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거나 새로운 종목으로 다시 편입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굴려 들어가야지 이걸 딱 하나 내지 2개 찍었는데 내가 찍은 게 안 가. 그럴 수 그럼 더 있죠. 답답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은 이러한 종목장에서는 분산 그 에너지에 분산하는데 딱 2-3개로 압축하자. 하나는 위험해요. 하나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하시면 어떤 스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도 좀 해볼게요. 간밤에 미국에서 전기차가 강했습니다. 뭐 테슬라가 5%대 강세를 또 보이면서 2차 전지도 우리 시장에서 오늘 다시금 좀 반등을 해주나라는 기대감을 자내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니에요. 아니다. 예. 단호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의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이쪽은 저는 금년 말까지는 안 할래요. 이유는요? 그냥 검찰 조사나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좀 비합리적인 그 간단히 얘기해서 요새 갑자기 두산건설 두산 쪽이 이제 또 경찰 조사 들어. 저는 이제 6월달 전후에 갖고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 6개월은 여러분들 한번 감독원에 한번 저 여의도 계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그 프랜카드가 어떤 게 붙어 있나. 거기에 연결된 회사들이나 관련된 종목은 절대 피하자.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떠드는 소리였죠. 근데 이제는 이게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코스닥 1등에서 시가상위 종목이 다 나열돼 있어요. 본격적인 악재로 주가에 반영될 만한 악재로 불거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냥 한 월봉이나 연봉으로 해갖고 월봉이 다 5배에서 10배 올라간 종목들. 10배 뭐 그 종목들은 다 피하자. 일단은 피하자. 그 다음에 테슬라 끌개가 생각보다 애플 끌개가 크면 괜찮은데 네. 이게 지금 테슬라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제 1000슬라 오는데 잘못하면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이번에 700도 깼기 때문에 800에서 돌아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월 말 달에 했던 700불을 깨서 680불까지 갔다가 돌렸는데 이 테슬라도 지금 뭔가 트위터 인수하는데 뭐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테슬라, 애플
중국의 공급망 밸류체인이 공세나 노이즈에서 막히면요. 그것만은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만 이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중간 선거까지요. 판이 노이즈로 확산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 시나리오가 서로 보이지 않게 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갖다 해서 중국의 공급망에 뭔가 예를 들어서 애플 공장 폐쇄했다든지 테슬라 공장 폐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쩌라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것도 테슬라, 애플, 비트코인. 세 축으로. 예, 네. 매일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최저점 찍은 자리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에 뭐 코인 시장도 많이 안 예, 좋으니까. 그래서 네. 3,600만 원, 네. 138불, 680불. 그래서 매일 그려볼래요. 이 삼각형이 커져야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5천만 원이 저는 강력한 3개월 코스의 저항일 것 같고, 170불 기대도 안 해요. 네. 애플은 160불만 와도 요번에 사신 거 140불 사는 거 때리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900불, 1000슬라 기대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삼각형이 여기 900불, 5천만 원, 160불 오는데 이게 몇 개월 걸리나 볼래요. 거기서 판단을 좀 해볼래요. 이게 속도가 빠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부품단도 따라서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보다는 카메라 모듈, 센서, 자율자동차 약간 중심이 살짝 이동해갖고 IT나 간단히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 그럼 따라 들어가는 밸류체인들. 그런 것들만 특화돼서 찍어갖고 움직이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군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네. 역시나 아니 해외 지금 주식 언급하신 김에 계속해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기레끄님께서 AS 좀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애플 얘기는 해주셨고 언급해 주신 부분 예전에 넷플릭스도 급락을 이용해서 좀 사자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 알리바바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것들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 좀 AS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넷플릭스는요. 네. 호흡을 타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사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는 이제 됐거든요. 네. 근데 바닥 잡는데 100일 바닥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이 정도 빠졌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월봉의 하락 속도예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원형 바닥형 만드는데 전 4, 4분기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150과 250 사이에서 뭔가 수렴이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여기 한번 사셨어요. 3개월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이게 빠르려면 요 갭으로 빠진 자리를 빨리 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러시아한테 물어보세요. 러시아 종전선언, 그럼 러시아 구독자 막히는 게 풀리는 순간에 얘는 350이나 400불까지 그냥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전쟁 관련돼서 넷플릭스를 그렇죠. 관점에서 그러니까 봐주셨는데 그거는 일정이 언제 풀리겠습니까? 그 맞추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모르죠. 저는 오히려 이 전쟁은 푸틴 대통령이 그 장기전 전략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그 뭐랄까 시나리오, 그러니까 땅이 얼어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이 얼어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러시아 쪽인데 이제 전선이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압축돼 갖고 큰 전반적으로 갔다가 요 이제 동부 쪽 요걸로만 이제 분단시켜 갖고 막는, 그래서 여기를 러시아 자치나 뭐 이렇게 해서 해갖고 휴전하거나 종전하는. 근데 이게 완성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이라고 이런 노이즈도 나온다고요. 저는 이거는 가입을 이게 이제 나토 참가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터키가 계속 반대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넷플릭스 니꼬르 현대차입니다. 지금 러시아 해외 법인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대차예요. 네. 그러면 저는 전쟁이 마무리됐거나 빨리 끝났다 킬 종목 딱 세 개. 넷플릭스, 현대차, 농심. 딱 이거 이렇게 만들어놔요. 또 식료품 관련돼서 라면, 라면, 그다음 물류, 인플레이 다 해갖고 다 해당이 다 되는 게 농심이다. 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딱 세 가지. 현대차, 그다음에 넷플릭스, 농심. 이렇게. 예. 지금 네. 농심이 34만 원, 27만 원 갖고 딱 그렇죠. 이것만 하고 있어요. 다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 전쟁이 모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전제, 그리고 유럽이 어마무시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이 이제 유럽 같아요. 근데 문제는 10월, 11월, 12월 오면 이제 더 끔찍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번에 프랑스 대권 주자에서도 러시아하고 친하자라고 하는 후보가 그래도 갑자기 그냥 올라오는 국민의 공감대도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암만 폐쇄하더라도 인도 배신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국민 위해서 가스나 이런 거 러시아 걸 쓰죠.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지금 당장 배를 개선해서 저장창고 만들어 갖고 아니면 또 무슨 재생원전 해갖고 이거를 풀어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답답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풀어갖고 뭔가 풀으려고 그러는데 말대로 잘 안 들어요. 말대로 잘 안 들어요. 사우디도 말도 안 듣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겨울 들어오면 루블 결제 갖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미국이 도와줄 거예요. 못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찬바람 불 때, 그러니까 딱 3개월 남은 것 같아요. 이 3개월 안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푸틴은 이게 또 길게 만만디 전략 갖고. 근데 건강 이상설이 이제 거의 확실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참,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이 많은 전쟁을 계속할까? 좀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인간 건강 이상설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것도 시나리오. 암살 당하시든지 사망하시든지. 그거가 돌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 물류나 그러니까 보면 대우조선의 양이 급락하. 제가 대우조선을 27,000원대 떼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 옛날에 수주한 것들 물가 올라가니까 그 견적 못 박아갖고 짓는 순간에 적자가 계속 더 누적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아주 그냥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이면 저기까지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되는데 지금 100만 원 줘도 못 가는 또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은 2, 4분기, 3, 4분기까지 끔찍할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족하는 거, 쇼티지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 소비자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저거 가면 이거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재고 창고에다가도 쌓아놓자 쭉 분위기로 가니까 이게 이제 쇼티지들이 나.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게 후성이야. 탄소. 이런 것들, 네. 냉매. 이제는 그런 쪽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거나 막혀갖고, 네. 반사 이익을 받는 것들 중에 부품단이나 재고, 완성차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쌓아놔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완성차는 이게 피 보는 회사들이고, 밑에 그 부품단에서 굉장히 그냥 갑자기 호황.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뭔가요? 부울경에 네. 갑자기 떼돈 버는 회사들이 막 생겨요. 부울경 얘기는 이제 우리 정책 관련 종목으로도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근데 비상장 업체들 중에 갑자기 떼돈 버는 것들이 이런 어떠한 그 옛날 요소수 부족에서 그런 것 같이 단조업체들이나 무슨 부품단에서 수소 연결고리에서 갑자기 수주가 딱 몰려오거나 미리 땡겨서 확보하려고 그런 기업들이 3배, 5배 매출이 막 일어나고, 그런
부산 상공회에서 울산 상공회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아. 그 업황을 딱 보니까 지금 세상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나 조선 완성 만든 애들은 그냥 그걸 적자 계속 누적되는 거고 네. 그걸 부품단으로 거기에 납품, 그러니까 을들이 갑자기 갑이 돼버린 거예요. 아. 요새는 네. 을이 갑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시멘트도 이제 을이 갑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을이 갑이 되는 섹터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무슨 뭐 공급 이슈도 갑자기 예. 그렇죠. 예, 그런 나오고 것들, 하면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끝에 또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서 EU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도 국내에서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건 또 단기적인 테마일까요? 그냥 저는 재건 우크라이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이벤트를 재건?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간에 딱 껴갖고 실제적으로 러시아에도 밑보인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도 밑보인 것 같아요. 어디서 재건이 들어가요? 그냥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네, 현상 유지만 해도 좋겠어요. 러시아가 제발 우리도 때리지도 말고 우크라이나도 때리지 말고 그리고 재건을 들어갈 때는 저는 우리 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우리한테 순서가 안 나올 것 같고 러시아도 우리한테 무기 팔아준 지원해준 그 수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재건 업체들 이렇게 쭉 명단 보면 맞아요. 그냥 이벤트로 소설 쓰듯이 해갖고 얘가 이런 거지 매출단 그러니까 꼭 메타버스 할 때 얘가 메타버스에서 어마무시하게 수출 앞으로 이렇게 다 그거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것들은 그냥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성 이슈로 그리고 그냥 흘려 보내시죠. 그래서 주가 흐름에 뭐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고 오히려 네. 재건 사업보다 우리 6월 1일 지방선거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설 파이프라인이 어디 쪽부터 세워주냐 그거 파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조해 주신 네. 몇 주째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더 네. 예를 들어서 종로부터 충정로까지 세운상가 개발 관련된 뭐 세계상사라든지 용산에 하면 뭐 자연환경이나 유화공역이나 그다음에 히림이나 그다음에 또 거기 땅 있는 회사들 서브TND나 현대오토, 에버나 오히려 부울경 쪽에 또 가덕도를 건드리면 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것들 부산에 또 시멘트 특화된 거 땅 있는 거 요새 뚱따지 같이 성창기업 지주가 담보 대출을 받더라고요. 옛날에 유명한 주식이거든요. 네. 투기꾼들의 임야 땅 그래서 방림 성창 오래되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방림 성창기업 지주 머니게임 그 옛날 일야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새 왜 뚱따지 같이 담보를 받지? 그 다음에 어저께인가 이지가 담보를 받아요. 네. 주간 대출로.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징후들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울산 쪽 부울경에 이게 수소차가 아닙니다.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KT가 여러분들 통신으로 보시면 안 돼요. 빅데이터 산업에 저는 모빌리티에 우주항공에 구조조정에 오히려 요새 KT 선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장 변동성 무서우신 분들은 오히려 한국전력 KT만 하시는 게 낫다고. 이런 것도 몇 주 전부터 지금 강조해 예, 주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뭐 시장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죠. 우리 함께 어려운 시장을 좀 견뎌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어제 시장도 그렇고요.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주나? 라는 상황이 되면서 근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조금만 회복을 해줘도 그냥 던져버릴까? 왜냐면 앞으로의 시장이 좀 더 회의적이라고 보신다면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회의적이지는 않고요.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끔찍한 박스피. 음. 박스피 3년.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거예요. 제가 6년을 경험해 봤거든요. 2012년부터 2017년에 박스피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 대표는 우량주 아주 치 떨려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증권방송 네, 계속 네. 하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예. 늘 주기적으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네. 이런 뉴스가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대우조선해양 LNG 중도금 계약 1조 원 계약 위기.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27,000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락각도로 투매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한리오피닝하고 뭔가 뭐 이제 일본 뭐 다 간다는데 이 뭐야 얘가 오히려 팬데믹에서 막혀갖고 항공으로 사람 날르는 것보다 반도체나 물건 날르는 게 이게 최저성이 더 낮다고요. 그런 세상에 가면 얘는 오히려 깎고 올라갈 거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유가 올라가지. 사람에서 잠깐 올랐다 가면 다 적자지. 그냥 해외 멀리 가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는 또 유럽이나 미국 노선 이런 것들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요 일본이나 동남아 해봤자 이 적자만 보는 거. 아니면 제주도? 그건 끔찍한 적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서 벌써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중소형단의 순환인데 네. 이제 잠시 인플레이션 먹거리나 여기에서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연결고리에 뭔가 핀셋 전략,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따라서 들어가는 밸류체인들, 그 핀셋 전략. 그러면 또 압축이에요. 네. 한 30개, 50개, 2,000개 중에 30개, 50개만 된다는 얘기예요. 딴 거는 다 그냥 또 그냥 쏘쏘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장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수는 갇혔다. 그러니까 저는 2,550, 2,750 분년 내내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시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외국인이 300만 주, 500만 주 연속으로 계속 사주고 뭔가 저는 이재용 부회장 법률 리스크가 제거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거되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참 첩첩산중입니다. 아직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가 완전히 상승세로 반등세로 돌아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어떤 그런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종목 장세는 계속될 것인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걸 정리해 보자면 종목장은 변함이 없다. 근데 IT 부품단이나 자동차 부품단이나 21일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그것과 관련돼서 뭐 소부장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주목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죠. 지방선거 연결된 지방선거 건설. 건설 정책 연결고리의 핀셋 전략. 건설 정책 연결고리의 핀셋 거기도 전략까지. 좀 죄송하지만 대형주 빼. 여기서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형주 빼. 여기서도요. 네. 여기서도 대형주 에너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대형주 에너지는 뭐 IT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섹터든지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대형주 에너지 나오려면 제가 간단하게 징후로 얘기할게요. 매매 차익 거래가 3천억 단위 가야 돼요.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가 지금 1,000억 단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현상하면 돼요. 큰 배가 갯벌에다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물도 갯벌 물길 따지 요쪽만 나가면 요쪽 배가 뜨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기아, 엔소리 맞아요. 3조. 근데 요게 또 그대로 빠져나가요. 전체 배가 쌓이려면 이 3천억 단위 들어와야 되고 거래대금 12조 들어와야 되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쌍끌이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징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라든지 어떤 전략에 알파펀드뿐만 아니라 롱숏이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트렌드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건설 쪽으로도 대형주는 좀 생각을 해보고 보이지 중소형. 않는 것보다 네. 지금 사고 메꾸기 바쁜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이제 그렇군요. 바뀌니까 또 구조조정하기 바쁘고 저는 이게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게 내가 책임지고 이 전략사에서 하는 행동 장군들이 다 죽었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동도 아니고 연기금도 하고 자산운용사도 뭔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네. 되잖아요. 이게 6개월을 갈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은 이런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옛날 것 들춰내서 책임 소재 잡아갖고 새로운 사람 넣고 이거 교통 정리하는데 금년 다.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봐요. 지 살기 바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해요. 시키는 거라도 해야 되는데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그 리서치 센터장이나 어널리스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뭔가 제시를 하죠. 네. 그래 떠들어라. 나는 내 살 길 갈란다. 이런 괴리가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쪽 세계에서 근무해줘. 사모펀드 조합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조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하면은 나 2, 3년 후에 올게 정리하고 이런 에너지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야 돼 갖고 뭔가 50억 펀드에서 뭉쳐 갖고 뭔가 이번에 소부장 펀드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 판이 왜 안 이루어지냐? 여기서 초기 잡아갖고 이걸 연기금이나 자산 넘겨야 되는 그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딱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6개월, 2년, 3년, 박스비 3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답답해지만 어쨌든 요런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징후가 보인다는 건 뭐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거는 분산의 그 핵심이 되는 반응이 되는 각도 나오는 거를 게릴라 전투로 치고 빠지게 해서 좀 스킬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직장인의 초보자가 하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좀 이겨내 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움직인 것들, 특히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것들 중에서 그냥 단기적인 이슈 측면에서 넘겨보자라는 종목들도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잘 해보시고요. 여기서 대표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다음 주 뵐게요. 네.